이제 길이 양평 구간 지나서 이제 평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원주 횡성 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첫 좌회전을 해서 이제 바뀌는 1차선 도로만 있는 길인데, 여기가 영상에 다 담기지는 않지만 마을들이나 집들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길에 나무 수령 뭐 해놓은 것들이 다 되게 예뻐요. 어제는 사실 그 라이브에서 여기 구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저장이 31만 아무래도 이제 메타 플랫폼 자체가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까 쇼폼은 글로 갈 수밖에 없어서 계속 밀어주는 것 같은데, 롱라이브 영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이제 보관을 하거나 저장을 하는 것도 없고, 라이브로 했을 경우에 당연히 본인들 서버 용량 문제 때문인지 이렇게 화질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다시 예쁜 길, 또 이 계절을 촬영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으니까 일반 카메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네요. 도착하면은 평창 가까이 갔을 경우에 또 어느 정도 예쁜 꽃들이 좀 더 열리고 풍경이 바뀌었을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메인 도로 말고 이제 오른쪽 저쪽을 보면, 저쪽은 이제 냇가 같은 게 흐르면서 옆에 길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는 공유지 같진 않고 그냥 비닐하우스 사유지 같은데 오랫동안 나무를 심어서 저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쪽도 추가로 심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 메인 도로 이 나무들이 아직 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뭔가 쫙 피는 시점이 되면 엄청 예쁘지 않을까. 참 이렇게 가다 보면 시골에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도 얘기하지만, 또 자기만의 터를 잡으셔서 또 집도 지으시고 예쁘게 이제 자기 마당을 가꾸시는 모습, 또 이제 봄이 지금이 이제 생각해보면은 막 텃밭에 모종 심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도 지나가다가 이제 보다 보면 참 좋아요. 저는 마음이. 이런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능력을 계속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야죠. 여기는 아직 벚꽃이 안 떨어져서 저 멀리 산들에도 벚꽃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서 산 안쪽에 마치 무슨 예쁜 분홍색 점 찍어 놓은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되게 원래부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부잣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묘소를 되게 예쁘게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단순히 얘기하는. 근데 뭐 그냥 묘소를 디자인해놓은 것만 보자면은 굉장히 사랑받고 사셨고 가신 어떤 할머님 무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덤 뒤에 진짜 벚나무가 이렇게 무덤, 보통 이제 양반집 이제 그런 묘소들 보면은 소나무 같은 걸로 이제 조경을 해놓는 경우들을 자주 보는데, 와, 거기는 그냥 그분의 묘소를 벚꽃나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거긴 너무 예쁘고, 여기도 아마 가다 보면은 복숭아 밭이 어디 한쪽에 좀 멀리 보이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엄청 예쁘겠네요. 지나가다 보면. 약 3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후면 번호판을 단속하는 중입니다. 여름이 없다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벌써 22도네. 22도. 오늘은 이제 어제 청담동 매장 일정도 있고 오늘 이제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경기 끝나고 팀원들이랑 같이 점심도 먹고 끝나고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아직 5월도 안 됐는데 벌써 많이 더워요. 저희 7월이랑 8월에 경기가 많이 잡혀 있던데 어우 서 있기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양평 원주 좀 넘어가기 전에 양평인데 예전부터 뭐 이제 양평도 텃세가 심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평에 제가 땅을 알아봤을 때 좀 몇 가지 신기하게 이제 생각했던 게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뭐 팔당댐도 있고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수도가 생각보다 발달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시가지랑도 가깝고 메인 필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파야만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는 땅을 몇 개를 봤었어요. 뭐 제가 집을 지은 평창에, 특히 평창도 뭐 상수도 있는 곳 많지만 좀 더 자연에 가깝고 뷰가 좋은 쪽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모르겠는데 거기는 정말 무슨 주변에 엄청 뭐가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부동산 중개사나 땅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뭐 상하수도 개발도 쉽지가 않고 돼 있는 땅이 의외로 많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반대로 양평 사람이었다면 이제 특히 만약에 어디서부터 서울 사람이 여기 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더라고요. 각자 자신의 입장에 맞게 사는 거니까요. 근데 요 지금 이제 메인 쪽이 아니라 이렇게 원주 넘어가는 길에 6번 국도를 타고 가면서 만나는 이 양평 요 동네는 뭐 조용한 것 같아요. 저쪽 이제 두물머리 쪽만 해도 뭐 사실 서울 뭐 1시간 길만 안 막히면 1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출퇴근도 가능하니까 사실 김포에서 대부분 이제 직장들이 강남 쪽에 많으니까 사무직들은 근데 김포에서 강남까지 출근할 거면은 그냥 두물머리에서 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 집에다가 전기차 충전기 완속 충전기 하나 설치해 놓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사실 연료비도 큰 부담도 안 되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매일매일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이제 요 구간이 끝나고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로 진입하는 게 저 터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담동에서 만약에 우리 집까지 가는 국도에서 양평 두물머리를 타고 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좌회전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쁜 1차선 도로지만 예쁜 마을길을 쭉 지나간다면은 이제 요 터널을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강원도 횡성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저기 앞에서 이제 한 번에 또 좌회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또 쭉 동네 마을들이 보여요. 아 여기 야영장도 완전히 이 나무들이 다 벚꽃나무였네.
약 300m 앞 원주, 횡성, 단면 좌회전하세요. 야, 지금 뭐 벚꽃 다 떨어졌다. 뉴스 기사에는 뭐 바람 불고 주말마다 비 오고 그래가지고 벚꽃 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 동네는 지금이 막 만개하는 시점이네요. 네, 가다 보면은 지금 카메라는 정확히 안 보이시는데 앞에 저쪽 횡성 쪽 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 무슨 의료 폐기물 뭐 그런 거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뭐가 정책이나 뭐 결정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형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 반대, 플랜카드 불만도 붙어 있고, 저기 앞쪽으로 또 약간 좀 더 횡성 시가지에 가까워지면은 또 그쪽에 무슨 각 마을 단위별로 막 그런 얘기가 붙어 있어요.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뭐 준비 과정에서 뭐 많은 후보들이 이제 다시 뭐 용산에서 나와서 이제 집무실 청와대 세종으로 간다든지 다시 이제 관습 헌법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진행하지 못했던 세종으로의 뭐 행정수도 이전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런 메가시티, 저도 40년 넘게 서울 사람이었지만 메가시티의 기능을 위해서 이제 이런 시골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 그런 기능들을 담당해 주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오히려 이쪽 사람이 되고 나니까 되게 같이 느끼는 감각이나 동질감, 얼마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왼쪽 뒤쪽에도 마을 하나가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기는 카페도 하나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축사에다가 태양광을 왼쪽에 엄청 크게 해놨는데 저 정도면 거의 발전 사업자로 해서 아마 실제 거래도 하실 텐데, 어찌 보면 저렇게 축사가 유지되고 있을 때 축사 운영하게 되면 주변에 동네 사람들은 냄새나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조금 이제 분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 시설 투자 하셔가지고 저렇게 태양광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고정 수입을 다른 노력 안 하시고 중간중간에 뭐 인버터라든지 일부 이제 소모품 설비들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망가지는 소모품 설비들을 제외하면 사실 현재 기준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뭐 REC라든지 태양광 발전된 거에 한전에 이제 판매하게 됐을 경우에 받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현재까지 한 3, 4년 전에 투자해 놓으셔가지고 받으셨던 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런 가격들의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방의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매입에 대한 정책이나 기준 가격들이 바뀌게 되면 사실 설비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가발전용 정도로 해서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5kg, 진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쓰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10kg 미만, 한 9kg 정도 달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인허가를 위해서는 뭐 생각해보면 이제 당연히 물과 하수 처리, 전기, 이 세 가지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인허가 사항에 무조건 필수로 넣어버렸을 경우에는 너무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고, 그거를 부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필수 인허가 영역과 이제 인센티브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준공 이후에 태양광으로 했을 경우 태양광을 뭐 1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취득세에 대한 뭐 일부 감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인센티브로 해보다 보면 뭐 굳이 이렇게 큰 선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일부 집들은 자가발전 베이스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전 상계거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의 간헐성이나 전선 유지 보수, 유지 비용 이렇게 고려했을 때는 사실 BESS, 그러니까 소형 배터리 ESS가 어떻게 보면 더 좀 활성화돼서 이제 그쪽에 축전을 하고 이제 밤에는 그 에너지를 쓰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들. 근데 그게 또 집집마다 또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어떤 지구 단위에는 마을에서 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필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제천 쪽에 땅을 하나 마지막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LPG로 연결해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 계량기는 각 세대별로 별도로 달 때 이제 각 집집마다 이제 LPG 통을 두면은 보기 싫으니까 아예 필지에서 일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 공동 지분을 가진 땅에다가 굉장히 큰 대형 LPG 통을 해서 다 모두 세대로 공급할 수 있게 약 4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전원주택 단지도 그렇게 개발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태양광 발전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겠죠. 다만 이제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지붕에다가 이제 그런 하중부터 이제 설치, 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되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발전 효율이 가장 특정 수준으로 각도와 향을 결정해서 설치된 그런 태양광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6번 국도는 대부분 이렇게 1차선이에요. 1차선 양평부터 저희 집까지 가는 구간에서 대부분의 구간, 특정한 아주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2차선으로 되는 구간도 결국에는 이제 그 산업단지들이 이 길 따라가다 보면 한두 개가 나오는데 그럴 때 한정에서만 2차선이 되고 일반적으로 마을길에서 대부분 이렇게 1차선으로 쭉 갑니다. 와, 여기도 엄청 큰 벚꽃나무들이 저거 몇 년 때부터 있을까?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농사 기간을 맞이해서 직진 농기계들이 방향입니다. 또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고 여기는 저거 세울 때 어떤 원래 있던 곳에 생긴 거 아닌 것 같고 저 고압선 생길 때 어떤 반응들이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저희 지나가다 보면 안흥찐빵 이런 게 되게 유명한데 이 동네도 무슨 이렇게 여기도 보면 찐빵, 막국수 뭐 이런 게 사실 이쪽 구간에는 좀 맛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앞에 가다 보면은 의외로 되게 많은 분들이 찾는 막국수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수업 하나가 평창시민대학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유튜브
제작하기 그 영상 수업을 이제 8주차까지 이제 7번 남았죠. 듣게 되는데 일단 평균 수강생 연령이 65세 정도 됩니다. 심지어는 저희 조원 중에 한 분은 PC를 잘 사용하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고 뭐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배우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쇼폼 연구소 대표님이랑도 되게 인사이트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정말 꼭 그거를 이제 뭐 내가 뭐 수익화를 하거나 엄청난 비즈니스를 고민하지 않더라도 이제 손안에 주어진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계,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삶의 기록들과 역사, 인간의 역사의 기록이 자기 관점에서 날 것 그대로 남게 되는 시도들은 계속 있겠지만 그런 클라우드 서버와 전기세 이런 것들은 또 계속 감당이 이 지구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은 들고요. 여기가 이제 이 길 가다 보면은 이제 농공단지로 왼쪽이 공근 농공단지 분양돼 있는 곳이에요. 보면은 어쨌든 오랫동안 사업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들이 보통 직접 설치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해도 되고 어쨌든간 임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예 시설 보증대를 받아가지고 산업단지 단지 형성될 때 이제 분양도 받고 자기네 공장으로 이제 유형 자산으로 들고 있는 거라면은 그냥 지붕만 빌려줘도 조금 돈은 덜 받지만 자기 설비 투자비 없이 다음 달부터 바로바로 고정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분양 받아서 왜냐면 저렇게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고 나면은 어찌 보면은 수용당할 때는 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거래할 때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어떤 토지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크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간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어쨌든 땅값은 언젠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더라도 그동안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창고라도 지어서 지붕만 임대해주고 창고비는 내가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 목적으로 쓰면 되니까 창고를 짓던 공장을 짓던. 근데 그럴 때부터 땅을 분양받을 때는 저런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의 향이 좋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향이긴 할 텐데 그 단순히 남향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이렇게 앞에 보면 산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정말 햇빛이 계속 잘 들어서 날씨만 구름만 끼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 효율이 좋은 토지인가? 라는 것도 고려하고 산업단지의 땅을 분양받거나 매매할 때 생각해 보시는 게 하나의 또 팁일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이런 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뭐 사실 사무실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않지만 저희도 재무제표를 계속 만들어가고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지역별로 약간 창고화해서 유통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주변에 그 각 지역마다의 양심 있게 진행하시는 파트너사들 대상으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제 시설 자금을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리로 운영을 할 마음이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빌린 금액 대비해서 태양광 설비 지붕을 빌려줬을 경우에 300m 직진 방향입니다. 이자만 전액 감당이 되더라도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 안 잡혔겠지만 좌측에도 저기에도 지금 뭐 예전에 축사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지붕에 거의 태양광이 길게 설치되어 있는데 뭐 그냥 용량으로 봤을 때 최소한 한 300-400kW 정도?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이제 요렇게 양평에서 이어져서 한번 좌회전했다가 요게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원주 횡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길로 우회전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뭐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직진이에요. 바꿀 필요도 없고. 약 700m 앞 신촌 IC에서 원주 횡성 방면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오우 저기 지금 사과인가? 사과 아니면은 샤인머스켓 같긴 한데 열심히 또 전지 중이시고
딱 요 정도까지 요 공근산업단지 주변으로 한 여기 지금 6번 국도를 따라서 땅들을 잘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뭐 어쨌든 서울에서 출발해서 왔지만 잠시 후 오른쪽 한시 길이 안 막히면은 1시간 조금 넘는 거리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수준인 거예요. 사실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괜찮은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조금 돌아가야 되는 구조긴 하지만 여기서 횡성 IC가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톨비도 아깝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국도가 실질적인 전체 총거리가 짧아서 이제 국도 주행을 좋아하는데, 5km 이상 이제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셔야 된다 그래도 이제 횡성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횡성이 또 멀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저 6번 국도 지금 방금 지나온 저쪽 공군사업단지 농공단지 근처의 땅들은. 그래서 또 횡성은 의외로 또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인프라를 한 차로 15분 거리 안쪽에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전원주택에 대한 감각을 잘 살려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 동네도 한번 요 정도까지를 이제 서울에 무조건 출퇴근을 해야 된다면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은 요 정도 거리까지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좋은 땅들을 잘 알아보셔서 전원 생활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별로 예쁜 길이 없어서, 그리고 영상도 너무 길어지면 또 기록하는 게 좀 편집하거나 기록하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1차판 여기서 끊고 중간에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또 6번 국도 길이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예쁘게 좀 풍경이 잡혔다 그러면은 다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